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와, 언제 찾아도 이 할미바위, 할아버지 바위가 정겹게 반겨주는 이곳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인데요. 지금 이 안면도 일대가 꽃으로 물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꽃인지 저랑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땅에서는 다채로운 빛깔의 튤립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바다에서는 알이 꽉 찬 꽃게가 우리를 유혹하는 곳. 해안은 지금 꽃들의 천국입니다. 반가운 봄비가 내리는 날 충남 태안군 안면읍을 찾았습니다. 꽃들도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어 더욱 고운 자태를 뽐내는데요. 이곳은 지금 2023 태안세계 튤립 꽃 박람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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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네네네. 계신 거예요? 그 관람객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이제 점검차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네.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두 예리한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러 왔거든요.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되게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하시죠. 네. 태안세계 튤립꽃 박람회는 매년 3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축제인데요. 작년 가을부터 농민들이 손수 꽃을 심고 가꾸며 축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벌써 많이 자랐다. 이건 튤립이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알리움이라고 해서 이제 동그랗고 약간 솜사탕 느낌이 좀 많이 나죠. 네. 튤립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어머, 엄마 강아지, 새끼 강아지인가 보다. 그쵸? 저는 아빠라고 하는데. 마치 박람회장을 뛰어다니는 듯 꽃으로 뒤덮인 강아지들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잠깐만요. 저 아빠 강아지 꽃이 좀 촘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너무 비어 보인다 이렇게 그러네, 얘기를 네. 하시는데 꽃이 햇빛이 뜨면 또 활짝 피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을 채워줘요. 그래서 저런 이제 부분 다 채워져서 나중에는 샛노랗게 아주 그냥 그래요? 샛노랄 때 엄청날 다시 거예요. 보고 싶다. 초대형 공작새 2마리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데요. 공작새의 꼬리 위에는 형형색색의 수많은 꽃들로 채워지면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선물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한 성이 반겨줍니다. 여기는 궁전인가 봐요. 오늘은 이 꽃나라 왕비 한번 돼볼까 봐요. 왕비님 어서 오십시오. 위풍당당한 성벽 또한 온통 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성 위로 오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와. 드넓은 광장에 다채로운 색상의 튤립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거대한 카페트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왕비님을 위해 준비한 카페트입니다. 어머, 감동이에요. 튤립 카페. 어떡해. 제가 여기를 우아하게 거닐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흐린 날씨가 튤립의 화려한 색상을 돋보이게 해 색다른 운치를 자아냅니다. 이야, 진짜 이거 튤립 만개했을 때 카페트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만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 그게 가능해요? 먼저 피고 진 것들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피는 품종들이 색깔이 바뀌면서 다른 카페트가 펼쳐집니다. 어머, 최고인데요? 별말씀. 이번엔 박람회장의 필수 코스 풍차 전망대에 올라봅니다. 어머, 이렇게 넓었구나. 이제 단일 품종으로 치러지는 꽃 행사 중에서는 저희가 아마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축구장 16개 정도? 아니, 그러면은 그 넓은 곳을 지금 꽃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엄청난 준비를 그렇죠. 하고 계시겠네요. 네네. 드넓은 공간 곳곳에서는 마무리 꽃 심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굳은 날씨에 몸은 고되지만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힘들어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꽃박람회가 된다 그러니까 좋지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 일 좀 해요. 아이고 도와주시면 좋지요. 어떻게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쪽에 심으면 안 돼. 이쪽으로 오셔야 돼. 아, 이쪽으로 가야 돼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노란색 펜지를 심어보는데요. 이 줄을 맞춰 하나하나 심어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언제부터 작업하신 거예요? 이 준비는 작년 11월 달부터 준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겨울에, 한겨울에 칼바람 맞으면서 심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 솔직히 꽃 볼 줄만 알았지 이렇게 심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이거 잠깐 했는데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몸은 힘든데 그런데 꽃을 보니까 기분은 좋아요. 농민들의 각별한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꽃밭이 어느새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미리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요. 진짜 준비를 꼼꼼히 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준비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좀 기쁜 마음 한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장하면 꼭 다시 와서 네. 이 만개한 튤립도 보고요. 또 네. 행복함을 가득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네. 꼭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 보며 눈호강을 했다면 이제 입이 호강할 시간. 태안은 지금 꽃게가 제철인데요. 맛있는 꽃게 요리 맛보러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는 꽃게찜을 먹으러 왔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다 뭐예요? 저 한정식집 온 거 아니죠? 네, 꽃게찜 드시러 오신 건 맞아요. 와, 아니 그러면 요 김 모락모락 나고 있는 요거 꽃게찜인가 봐요. 열어봐도 되는 거죠, 사장님? 네, 열어보세요. 보물 상자를 열듯 뚜껑을 열었는데요. 꽃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거 꽃게 아니잖아요. 예, 꽃게찜 익는 동안에 에피타이저로 예, 먼저 맛배기로 드시라고 준비한 아니, 겁니다. 예. 꽃게 에피타이저로 저거 소고기 아닌가요? 예, 국산 차돌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고구마가 유명하니까 네. 예, 고구마도 넣고 근데요, 잠깐만요. 이 향이 너무 좋다.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향인데요? 네, 이게 바로 편백나무 찜기예요. 아, 이게요? 네네. 와, 이거 찜기부터 남다르네요. 은은한 편백향을 머금은 채 맛있게 익은 차돌박이부터 소스에 찍어 맛봅니다. 고기에 스며든 그 편백향에다가 이 소스의 맛까지 가미가 되니까 메인 요리 먹기 전에 진짜 입맛을 막 돋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꽃게찜 집에서 이런 고기찜까지 잘하시면 어떡해요? 꽃게 안 먹고 다들 고기만 드시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아마 꽃게 드셔보시면 네.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열어볼게요. 우와, 엄청 큰데요, 꽃게가? 알도 엄청 가득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이 이제 그 암꽃게 철이잖아요. 요 딱지에 있는 이 알들. 네. 예,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와, 이거 예, 요렇게 진짜. 해서 예, 주먹밥 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 맛을 네. 아니까 지금 미치겠어요. 꽃게 알을 넣고 만든 주먹밥. 바라만 봐도 침이 고이는데요.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지? 입을 크게 벌려 한 입 가득 주먹밥을 먹어봅니다. 근데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 그죠? 너무 맛있다. 은은한 게 향과 달달함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예. 오. 사실은 알이 그냥 드시면 좀 팍팍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밥에 넣어서 드시면 그 팍팍함이 좀 네, 감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꽃게를 맛볼 차례인데요. 이 다리 하나만 들어올려도 살과 알이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딱 잘라주셨는데 뭔가 느낌이요. 닭다리 같아요, 닭다리. 지금 보면은 살도 엄청 실해요. 통통한 게살을 남김없이 발라 숟가락 위에 얹어보는데요. 어느새 소복하게 쌓여 침샘을 자극합니다. 와, 달아요.
너무 달다. 네, 맛있어요. 지금 맛있을 때예요. 어우, 잠깐만요. 바로 다음 다리. 역시 게다리는 손으로 잡고 뜯어야 제맛이죠. 팔떡 뿌리셨죠? 아니, 어쩜 이렇게 나? 비밀이에요. 싱싱해서 그래요. 싱싱해서. 예, 저 꽃게 칠 때 뭐 아무것도 감이 안 하거든요. 예, 싱싱. 아니, 근데 어떻게 그 간이 딱 맞죠? 그러게요. 그게 자연의 맛이죠. 예. 너무 맛있는데? 꽃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꽃게찜. 이 통통한 다리살까지 먹는 즐거움이 한가득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만 있다면 껍질째 다 그냥 씹어 먹어버리고 싶어요. 입에서 그냥 녹는다, 녹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꽃게를 찌고 난 육수에 칼국수를 넣어 끓여 먹으면 이 또한 별미라고 합니다. 네, 편백찜기에다가 뭐 꽃게, 차돌, 야채들 막 찌다 보니까 거기 다 그 물이 떨어진 건데 그 육수를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칼국수 드시면서 네. 그 모든 맛을 다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국물의 뽀얀 빛깔 또한 예사롭지 않죠? 과연 어떤 맛인지 확인해 봅니다. 오, 너무 맛있는데요? 다행입니다. 국물이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 육수를 버리기가 아까웠어요. 진한 육수 머금은 칼국수는 또 어떤 맛일까요? 마레모엠. 어우, 쫄깃쫄깃해. 아, 이거 진짜 꽃게 먹고 칼국수 안 먹고 가면 섭할 뻔했어요. 제철 맞은 꽃게를 색다르게 즐기는 꽃게 편백찜. 담백한 게살 맛이 일품인데다 남은 육수로 칼국수까지 야무지게 한 상 제대로 즐겼습니다. 오늘 하루 이 태안을 둘러보니까요. 태안은 이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꽃도 보고 또 맛있는 꽃게까지 먹으면은 사랑이 더 싹 틀 것 같아요. 지금 꽃게나 모든 해산물이 정말 맛있을 때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올 봄에 태안에 꼭 한번 와보세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태안색의 튤립꽃 박람회. 진한 꽃향기에 마음이 설레고 총천연색의 빛깔에 눈이 즐거워집니다. 또한 봄바다의 선물 꽃게가 손짓하는 곳. 이 봄이 가기 전에 태안으로 꽃나들이 떠나보세요. 온 세상이 초록초록 청보리 물결 넘실대는 그곳에 달리면 마음도 파릇파릇. 이맘때면 제주도에 청보리가 축제를 하니까 일부러 보러 왔죠. 초록길 따라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는 아웃. 저절로 마음이 힐링된다는 그곳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청보리만 최고예요.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 요즘 이곳이 유난히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어머나, 배가 만석이네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다들 설레고 신나 보이시는데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청보리 축제 한다고 해서 처음 가거든요. 부푼 꿈을 안고 가보고 있습니다. 가파도의 좋은 풍경을 마음에도 담고 사진으로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가파도 가기에 딱 좋을 때죠. 가파도 그곳에 어떤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을 안고 배는 출발하는데요. 바다 풍경을 보고 있는 사이 10분쯤 달리던 배는 벌써 가파도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가파도는 섬 전체가 초록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초록섬, 그게 바로 가파도죠. 주민분들과 굉장히 재밌게 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오는 이는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이는 없다는 가파도. 이 초록의 풍경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다는데요. 4월부터 시작해 보리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전 이맘때 열리는 청보리 축제 때문이죠. 금년 보리 숨에서 이 보리 그 간 면적이 약 한 18만 평 정도 알고 있고, 우리 그 관광객들은 하루에 한 4,000명 정도가 그 왔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그 참 관광객들이 오시면 재밌게 놀다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파도 청보리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래요? 푸른 수평선과 초록의 지평선이 맞닿는 풍경. 눈이 맑아지는 그린로드. 보기만 해도 환상적이죠. 초록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 볼까요? 싱그러운 바람과 풋풋한 청보리의 상큼함이 저절로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린 샤워라고 할까요? 게다가 찍기만 하면 화보, 인생샷이 따로 없습니다. 어머, 초록이 자연 반사판이네요. 눈도 마음도 모두 시원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보리밭 노래가 생각나요. 보리밭 살길로 걸어가면. 노래 한 번만 해보시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모처럼 자전거를 타니 정말 신나신 것 같네요. 그냥 즐거워요. 아, 여기 오니까. 아주 행복해요. 완전 힐링이에요, 힐링. 야, 네가 누구다? 타고 갈게. 저 위에 있어, 자전거. 그래. 야, 그래도 왜 내가 핸들을.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가 조금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시겠어요. 자전거를 타거나 그냥 걸으면 온전히 가파도의 봄이 마음에 훅 하고 감동으로 밀려듭니다. 청보리와 유채꽃, 파란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은 이곳 가파도에서만 볼 수 있죠. 공기는 1급이에요, 전국에서. 그리고 푸른 바다가, 우리도 바다 가까이 살지만 끝이 없고 수평선이 너무너무 좋고요. 제일 첫째 느끼는 공기예요. 청보리 축제는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청보리밭과 돌담길 걷기, 가파도 자연문화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가파도에는 1800년대부터 보리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생업으로 시작했던 보리가 이젠 가파도의 시그니처 특산품이 됐고 전 국민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네요. 비 오니까 통영에서 못 봤던 저 청보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고 좋고, 이는 들꽃도 있고 너무 확 트여서 너무 좋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싶고 지금 이렇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서 혼자 온 게 너무 애석하고 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꼭 한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제주도. 가파도 구경도 식후경.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섬인 만큼 해산물이 푸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소라구이. 바다 향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제 뿔소라, 전복, 홍해삼 잡은 거 성게, 가파도 성게 이렇게 해서 모둠. 진짜 가파도 성게라 진짜 맛있어요. 미역에 싸서 이렇게 해서 해녀촌만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홍해삼에. 3개, 4개일 거예요. 맛있게 끓고 있는 이건 뭐죠? 이 뿔소라는 우리 해녀들 잡은 거 이렇게 해서 짬뽕에 하나씩 이제 나서 올라서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유명하다는 가파도 해물 듬뿍 짬뽕이네요. 국물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요? 많이 찾아주세요. 맛있습니다. 넉넉한 가파도 인심이 느껴집니다. 내내 청보리밭을 거니느라 허기가 졌던 분들, 이 뜨끈한 한 그릇으로 속도 마음도 든든히 채우시길 바라요.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 살이 좀 많이 도톰해서 쫄깃해서 입안에서 감도는 그 식감이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초록 융단 속으로 푹 빠져보면 몸도 마음도 싱그런 초록입니다. 마음이 출렁일 때면 청보리 일렁이는 가파도로 놀러오세요. 옷을 벗거나 머리카락으로 붓글씨를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긴 어려운 행위예술. 일반적인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장르와는 달리 사람의 몸 또는 몸의 변화와 몸짓,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미술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행위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있는데요. 안동에서 일상 속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이혁발 행위미술가 함께 만나보시죠. 안동시 와룡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실까요? 행위미술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으신가요? 네, 행위미술가가 맞습니다. 이혁발입니다. 이혁발 작가는 오랫동안 서울에서 인간의 욕망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안동으로 내려온 이후 작품 활동만큼이나 꾸준히 하는 게 바로 농사입니다. 안동 내려오고부터 농사 지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포도밭도 만들어갖고 그 와인도 직접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사 와서 지금은 여기 이제 이런 과일나무 몇 개들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텃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죠. 이혁발 작가는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생명, 일상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데요. 농사 짓는 행위미술가. 이혁발 작가의 집안 곳곳에는 그의 작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한번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요거는 땀의 집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수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건이라는 그 행사, 기념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라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형태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 수건이 갖고 있는 그 행사가 있었던 시간이 담겨져 있는 수건이기 때문에 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벽화도 직접 그린 건데요. 단순히 행위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회화와 조형을 더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삶과 출렁출렁 반죽을 해서 나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와 교감하는 그런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공연 장르보다 더 폭넓게 할 수 있거든요. 회화를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회화에서 못다한 것들을 행위 작업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수건과 양말, 빨랫반처럼 일상 속의 소재를 이용해 작품들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통해 삶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얼마 전 2023 안동 윈터 아트 페스티벌에서 개인전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2021년에는 전위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인 복합 문화예술 공간에서 행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혁발 작가의 이 모든 행위와 작품을 잘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요. 육감도라는 단어입니다. 그 육감도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내가 그림 속에서 어떤 이상세계, 제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모든 감각이 풍성하게 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혁발 작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됨 그리고 슬픔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제목이 세월로 가는 배입니다. 어머니가 쓰던 달력입니다. 거울을 이렇게 놓은 것은 그 세월을 이렇게 반추해보는 의미가 있고 시간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처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그 슬픔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품을 하지 않으면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작업을 개인전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위예술은 행위미술과 어떻게 다른가요? 거의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40주년 기념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행위미술이라고 공식적으로 전시명에 썼기 때문에 이게 미술사적인 입장에서는 행위미술이라고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행위미술가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집안뿐 아니라 이곳 산골 곳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6월에 있을 마을 축제를 위해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이혁발 작가의 작품 활동은 마을 전체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 회화 작품을 지금 전봇대에 이제 다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광고지 붙었던 자국을 그대로 살리고 있거든요. 현실과 예술과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있다는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그런 것이 이렇게 작품화됐을 때 이 의미들이 더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혁발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마을 사람들. 유심히 보면 이 사람의 작품이 이래서 이렇게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것보다는 느낌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그 좀 곤충들이 비슷하게 보이더라고 내 눈에는요. 그래 느꼈어요. 작가님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전봇대나 뭐든지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 이게 뭐다 꼭 이렇게 꽃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보시고 느끼는 대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전봇대 그림도 그리고 또 마을 잔치 있으면 행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도 하고 또 이제 농사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이 마을에서 어울렁 더울렁 살아갈 겁니다. 행위 미술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몸짓으로 전합니다. 온몸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 동네 행위 미술가 이혁발 작가를 응원합니다. 떨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는 훈련. 오로지 우승, 끝까지 메달만 생각하는 그들. 때론 비장하게, 때론 강인하게 정정당당히 승부를 겨룬다. 메달은 우리 것! 진천군 문백면에는 우리나라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자리해 있는데요. 오늘도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훈련에 한창입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하면 끝까지 해야지. 긴장감이 감도는 훈련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바르고 시합 나가면 그만큼 기량을 발휘해서 홍콩 시합 나가서 금메달도 따오고 요 앞에 있던 시합에서 은메달도 획득을 했습니다. 충북 최고 유도부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선수, 홍콩 국제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배희진 선수입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외국 애들은 힘이 엄청 센데 그걸 제가 이기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훈련과 대회, 최고 학생들이라면 기본 일과일 텐데요. 가만히 보니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훈련을 받고 있네요. 힘에서 차이가 날 텐데 원래 시합은 같은 성별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남학생이랑 하고 있잖아. 네. 안 힘들어요? 힘들어도 참고 해야지. 힘드니까 열심히 하면. 여자 학생들은 남자애들이랑 잡았을 때 그 힘이 다르기 때문에 더 운동량이 더 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더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여자들은 남자애들이랑 자꾸 많이 게임을 연습을 해요. 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학생의 상태에 맞게 훈련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여기 같이 막 훈련하고 있는데 친구는 왜 혼자 다쳐가지고 무릎을 그래서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연습과 실전처럼 이어지는 훈련에 부상도 늘 함께합니다. 무섭지는 않을까요? 힘든데 그래도 막 상대 넘기는 이런 쾌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유도가 과격하고 되게 모든 게 다 좋아야 돼가지고 그걸 다 키우고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려면 그거를 다 이겨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부상의 위험을 안고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유도에 열정적인 이유는 아마 땀을 흘리고 난 후 얻을 수 있는 쾌감 때문 아닐까요? 48kg. 그럼 가장 가벼운 체급이에요? 네.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갑자기 훈련하다 말고 옹기종기 보인 학생들 뭔가 중요한 게 있나 본데요. 경기 대진표 같기도 하고요. 결승합니다, 결승. 너희는 진짜 학교에 올릴 거야, 보고 할게요. 학생들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경에서 열리는 제51회 춘계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때문인데요. 제가 그냥 준비한 거 보여주면 되니까 후회만 없이 열심히 하고 오려고 합니다. 금메달이 나오면 좋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면 메달 색깔보다는 그에 맞춰서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이곳은 경북 문경의 실내체육관. 막상 유도 꿈나무들이 모인 경기장에 와보니 그 열기가 상상 이상으로 뜨거운데요. 드디어 시작된 경기. 선수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 우승에 대한 열망도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에 지칠만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집중합니다. 지고 이기기를 반복하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충북 최고 선수들. 모든 참가 선수들의 목표가 우승인 만큼 다들 이를 악물고 집중하지만 아쉽게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체력 운동을 좀 더 열심히 따라하고 몸 운동도 열심히 따라해서 나중에는 기술 한 번이라도 걸고 나오고. 마음 편히 밥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 밥은 먹고 있지만 시합 생각에 정신이 없는데요. 형들이랑 누나들 시합이 겹겹이 있어갖고 나갈 시간이 없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경기 보러 지평에서 왔어요. 엄마가 오니까 좀 어때요? 살짝 부담돼요? 다음 경기도 화이팅! 이기자! 메달 가자! 짧은 점심 식사 후 이어지는 오후 경기.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경기에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승자가 있다면 지는 사람도 있는 법. 매 경기마다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이 흘린 땀방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우승을, 누군가에게는 패배를 안겨주기 마련이죠. 또다시 이어지는 여자부 경기.
마음을 가다듬고 매트 위에 올라서는 우리 김유진 선수. 여기에서 이기면 결승전이다. 비장하게 경기를 이어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경기를 끊는 심판.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상대편 선수의 옷에서 휴대전화가 나옵니다. 김유진 선수의 승리! 도복 안에서 그 금속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반칙 패절이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우실 수도 있고. 네, 많이 안타깝죠. 정말 이 시합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시합 하나 입상해보고 싶어하고 왔는데 그런 거 하나로 정말 떨어질 때는 너무 안타깝죠. 딱 이기고 나서도 당황스러웠었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조금 저였으면 그런 실수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드디어 시작된 결승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승에 가까이 가고 있는 선수들.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선수들의 기합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모두 떨어지고 혼자 결승전에 올라와 부담감도 있지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상대를 제압해 보는데요. 와, 상대 선수도 만만치 않네요. 열심히 맞고 공격해보려 했지만 힘이 점점 빠진 듯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듯 어깨가 처진 우리 김유진 선수. 결승 상대보다는 아직은 힘이랑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면은 더 막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전투력 상승 그런 느낌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면 훈련 더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코치님들께서도 시켜주시겠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애들인지라 긴장도 많이 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테고 1등을 했던 애들도 그걸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고 1등을 하고 뭐 메달을 따는 것보다 내가 다음에는 또 여기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다음 선수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또 운동을 또 하면 이번 연도 전국체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가면 그 이상의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달을 향한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하지만 그 전에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선수들의 열정이 가득한데요. 메달이 되어가는 노력의 땀방울을 간직한 충북 최고 유도부.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충북 최고 유도부 화이팅!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경주시 내남면 멋스러운 한옥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흙을 만지며 사는 부부가 함께 짓고 함께 가꾸며 살아가는 공간이자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전 도자기 중에 찻잔을 빚는 기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를 만들고 있는 임현숙입니다. 자연에서 머물며 흙으로 세상을 만나는 부부. 기현철, 임현숙 부부가 오늘 문화 맛집의 주인공입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기현철 도예가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수십 년째 찻잔을 만들어 온 그가 도자기를 처음 접한 건 20살 무렵이었다고요. 군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연찮게 집에 형이 도자기를 하는데 놀러 가서 보고 저 참 재밌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20살 때면 제가 원래 57이니까 한 37년, 6년 전이겠네요. 고정관념을 깨는 게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자기 하면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도자기에? 보통 보시면 위에 누가 만들든 스승님이 만들든 선배가 만들든 본 곡에서 벗어나는 시각. 지금 이를 보시면 요거는 귀알이다 크는 겁니다. 보통 귀알이다 크면 붓으로 흰 쌍감을 이래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귀알무늬. 그런데 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반대로 이 쌍감을 바르고 붓자국을 따내는 겁니다.
이게 역귀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역귀활 다원입니다. 분청사계의 장식 기법으로 500년도 넘은 기술인 귀활 기법. 배운 것을 뛰어넘어 반대로 작업해서 찾아낸 것이 역귀활 기법인데요.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요 고정관념을 깨니까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 다른 도자기도 만들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나 크면 이렇게 암박흙 다른 거. 지금까지 인류 그 도자기 나온 중에 암박흙을 다르게 쓸 수 있는 도자기가 지금까지 없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찻잔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렇기에 제대로 잘 만들기 또한 가장 어렵다는 기현철 작가. 고정관념과 틀을 깨고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을 애써왔는데요. 그런 그가 요즘 본인의 작품보다 더 자랑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집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표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무심한 듯하면서 어떤 표정,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난해하지 않는 표정. 똑 저 닮았지 않습니까? 눈 째면하고 입도 째면하고. 기현철 도예가가 본인을 닮았다고 주장할 만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토우는 아내 임현숙 씨의 작품인데요. 도자기를 만드는 남편이 있어 흙을 만지는 일이 친숙했고 고고학을 전공해 자주 접했던 토우를 떠올리며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토란 한자 말이고요. 우리말로 풀면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봉제 인형, 종이 인형 이런 것처럼 흙으로 만든 인형이 토우입니다. 세갈유적이나 이런 곳에 나온 것은 토우라 하고 분묘, 장래에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토용이라고도 하고요. 진시황제, 도용, 용. 예, 그것도 흙으로 만든 인형이 있거든요. 남편이 흙으로 다환을 만들던 사람이다 보니까 흙을 좀 접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도 흙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쭈물쭈물 하다가 인형을 만들게 됐어요. 제 일상 주변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개나 고양이, 고양이가 차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고 놀고 있는 거 이러한 거고요. 이런 캐릭터들은 모델이 누구죠? 딱히 모델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애들 어릴 때 모습, 그리고 제 어릴 때 모습, 그런 거. 그때는 개, 고양이 이런 인형 가지고 놀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하고 머리도 옛날에 이렇게 똥머리도 하고 우리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남편분이 없으세요? 우리 남편요? 글쎄요 아직. 똑 저 닮았지 않습니까? 눈 째면하고 입도 째면하고. 임현숙 씨는 최근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토우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익숙한 솜씨로 흙을 빚는 할머니들. 꼼꼼한 손끝이 예사롭지가 않죠? 지금 3, 4월 들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농한기 때는 어르신들이 딱히 여가 생활할 수도 없고 그냥 집에만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도 듣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거 먹으니까 나도 옛날에 생각나잖아. 어째 이런 걸 같이 주면 좋노 이런 것도. 동심으로 돌아간 것 마냥 즐겁다는 할머니들. 오늘 토우 만들기의 주제는 자화상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들의 손끝이 요리조리 닿을 때마다 하나씩 살아나는 표정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건 내 시도 내. 내가 내려면 됐어요. 오므력하기에는 좀 코가 좀 돼지 같은데. 내 코도 돼지 같아. 임현숙 씨가 만든 토우 속에 임현숙 씨의 세상이 담긴 것처럼 할머니들이 만든 토우 속에는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가 옹기종기 담겨 있겠죠.
할머니들이 만들어낸 토우와 이야기를 들으며 임현숙 씨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밝고 자유로운 시절을 만났었더라면 어땠을까. 만드실 때도 어린 시절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다 즐거웠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좋은 걸 좋다 생각 못하고 있던 건 많은, 그죠?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요. 즐거워하시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찻잔을 만들어 이웃에게 차 마시는 즐거움을 전하는 남편. 토우를 만들어 이웃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아내.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가는 아름다운 문화 맛집입니다. 저에 연못이 2개 있는데 저는 그 도자기 구울 때마다 괜찮은 작품을 연못에 던져 넣었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팔기 바빠요. 생활하기 바쁘니까 저는 그 작품들을 던져 넣어놨는데 그걸 60에 하나 퍼서 전시하고 하나는 70에 그 연못을 퍼서 전시하는 게 꿈입니다. 곧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같이 있고 싶어요. 싫은가요? 흙을 통해 세상과 교감하고 흙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부부.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문화 맛집. 기현철, 임현숙 부부의 공간이 이웃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응원합니다.